지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좀 걸리죠. 예. 근데 오늘 여론조사, 어제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1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박주민, 김민석, 조국, 박용진, 강훈식이 좀 낮게 나오죠? 강훈식이 낮게 나오는 거는 표가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표가 갈렸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안 나올 거라는 걸, 당대표 할 거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했으면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빠지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쪽으로 김민석 총리 표가 좀 몰리게 될 거다. 그러면은 강훈식 총리가 1위가 되는 거죠. 1위가 되고. 좀 놀라운 게 정원호 구청장이 제가 참 괜찮은 인물이고 서울의 이재명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할 때 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예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도 아까 저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뉴스공장 나왔다고 털 묻었다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뉴스공장 나오면 나와야지 당연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는 실력 면에서는 사실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만큼 기대가 되는 분이 정원호 구청장이고, 털 묻었다고 하는데 그 뭐 뉴스공장 한번 나갔다고 털 묻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원래 그거 예전에 저기 친문이라고 또 약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김민석은 저기 동교동계고, 예? 강훈식은 386 출신인데 친문 386 출신이에요. 강훈식도 그렇게 따지면은 임종석 밑에서 정치를 배웠다라는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주민은 문재인 안 묻었어? 뭐 박용진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서영교는 안 묻었어요? 전현희는 안 묻었어? 문재인이 안 묻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를 봐야지. 그렇게 따지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당대표 후보 경선했잖아. 그때만 해도 수박이라고 욕 많이 쳐먹었어요. 근데 지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뭐 있었던 경력 가지고, 지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그 성동구청장 이제 10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구청장 역할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자체장한테 처음으로 축사를 보냈어. 그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원호 구청장 뭐 10주년인가를 맞이해가지고 축사를 보내줬어요. 기초단체장인데.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신 걸로 알아요. 제가 볼 때 뭐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뉴스공장 한번 나왔다고. 과거에 임종석이랑 가까웠다고. 그것도 언제 얘기입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임종석 밑에서 보좌관 하던 게 10년 전 얘기야. 희한하게 선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어디서 인터넷 검색 조금 해보고, 이거 친문이네, 이거 임종석 묻었네, 임종석 묻었으니까 이낙연 묻었겠네.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지. 그래서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뭐 무조건 정원호 구청장으로 가자 뭐 저는 이런 뜻은 아닌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마녀 사냥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 박주민보다는 훨씬 낫죠. 정원호 구청장이. 박주민보다는 이재명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호 구청장은 능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딸리는 거, 요게 이제 단점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금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진보층 보면은요, 진보층에서 정원호가 20.1, 박주민이 16.9, 김민석 14.3 뭐 이렇게 나오고요. 중도층에서도 제일 높아요. 정원호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정원호와 박용진이 높게 나와요. 보수층에서도. 근데 박용진이 이제 원래 비명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파를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보수층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높게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저는 제가 볼 때는 메시지라고 봐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 지금. 중도에서도 높게 나오고, 중도에서도 14.8%니까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다. 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정원호 구청장이 빠르게,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전에 정원호 구청장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지도가 문제인데, 인지도는 경선 들어가면 금방 쌓인다. 중요한 건 인지도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친명 유권자들이 강훈식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14% 정도 한번 봐야 된다. 지금 6%로 나오는데, 지금 김민석과 표가 나눠져가지고 벌어지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1위, 그 다음에 정원호, 박주민, 그래서 3파전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된다. 이제 좀 행복한 구도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 구도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는데 행복한 구도가 연출이 됐다. 그건 뭐냐면 정원호와 강훈식 2파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늘어날 거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 김민석 총리 지지율에 더해서 본인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해서 강훈식 총리도 비서실장도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박주민이나 뭐 조국 여기는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강훈식과 정원호 2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강훈식 총리가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강훈식 총리가 자꾸 총리라 그러네. 총리 하나 봐. 나 이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실수할 때 뭐가 그 이순신 장군님 오신 거거든. 오셔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총리 하나 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가 보다 이거. 자꾸 이거 총리가 제가 자꾸 강훈식 총리가 나오잖아. 강훈식 총리가 지금 자꾸 말실수가 나오는데 장군님이 야 임마 너 그거 아니야 임마 지금 사인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가 나? 예? 우리 장군님께서 자꾸 그거 하지 말라 그러네. 근데 아무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 나오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와 비서실장 표는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박주민 쪽으로 안 가지. 왜? 박주민은 문빠잖아. 우리가 문빠한테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서울시장, 강훈식 서울시장 이렇게 찍었던 사람들은 박주민이나 뭐 조국이나 이쪽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정원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호가 구청장이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13%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 거, 강훈식 비서실장 거 이거 다 가져오면은 정원호가 쉽게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주 즐거운 구도다 지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원호, 강훈식 2파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